오늘은 색묘사와 브러쉬, 그리고 레이어의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그림을 그려보며 색묘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묘사를 할 때에는 빛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구분하여 명암에 따른 색을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에어브러쉬로 전체적인 색을 입히면서 색으로 명암을 표현하여 봅니다. 에어브러쉬로 색을 칠하게 되면 주변이 번지는 것처럼 색이 입혀지기 때문에 선택 경력을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페인트통을 이용해 단색을 입혀줍니다. 이 방법은 색을 이용하여 선택 경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어브러쉬를 칠할 레이어도 만들어줍니다. 단색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얀색 용지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단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단색이 들어있는 색의 영역만큼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 메뉴의 반전을 클릭하여 원의 바깥 부분이 선택이 되게 해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I 버튼입니다. 에어브러쉬로 칠했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델레트 키를 누르거나 지우개로 지우면 외곽선에 번져있는 색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단색이 칠해진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레이어의 용지 부분을 누르면 원하는 모양의 선택 영역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원형선 안에 있는 색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원의 바깥쪽에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번진 색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 반전을 통해서 원의 바깥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에어브러쉬 색이기 때문에 에어브러쉬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개나 키보드의 델레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면 간단하고 쉽게 여러 번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사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반대 방향에 빛이 튕겨져 나오는 밝은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색묘사를 할 때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색 대비를 강하게 주고 우리 눈에서 먼 부분은 대비를 약하게 하여 그림에 깊이감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의 포커스 기능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의 특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브러쉬가 있지만 펜은 날카로운 부분을 묘사할 때 좋습니다. 색이 섞이지 않는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쓰면 좋습니다. 또는 펜터치를 이용하여 질감이나 스케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채는 색이 잘 섞이는 브러쉬입니다. 두 가지의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기 쉽습니다. 수채는 색 레이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때 더 잘 섞이는 브러쉬입니다. 에어브러쉬는 끊어지는 색 단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펜과 수채 그리고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색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이렇게 펜터치를 주면 독특한 느낌의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어서 좀 더 입체감을 느껴지게 만들어 봅니다. 수채 브러쉬로 색을 섞어보기 위해서 레이어를 합쳐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합치는 버튼입니다. 내가 선택한 레이어가 아래의 레이어랑 합쳐지게 됩니다. 색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은 화면에 내가 필요한 색이 있으면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화면에 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면 스포이드 아이콘이 생깁니다. Alt키를 눌러 색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번갈아 가며 선택하여 섞으면 중간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계속 Alt키를 눌러 색상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녹화 프로그램에서 아이콘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니 Alt키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색의 층이 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브러쉬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창에 구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러쉬를 다운받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다양한 브러쉬를 이용해 재미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을 스캐터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그림이 완성이 되었다면 내보내기를 통해 한 장의 그림 파일로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내보내기 설정에서 아래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저장합니다의 체크를 해제하여 내가 원래 지정한 크기로 출력합니다. 해상 또는 인쇄는 350 이상으로 하시고 인터넷 게시용은 72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용량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용량이 너무 커지지는 않으니 인쇄용 해상도로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파일 형식은 보통 JPG를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PNG는 투명도를 가지는 파일 형식입니다. 나의 작품이 뒷배경이 투명한 작품이라면 PNG를 선택하시고 뒷배경이 투명하지 않다면 JPG를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토마토 사진을 보고 색묘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레이어의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변형 툴의 자유 변형을 이용하여 모양도 바꾸어서 배치하여 줍니다. 레이어의 불투명도 밑에 블렌딩이라고 하는 합성 모드를 주어서 색상의 변화도 줍니다. 레이어가 많아지면 폴더를 만들어 레이어를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기본색 넣기를 했던 인물 일러스트를 가지고 색묘사를 해보겠습니다.